일단 시작합시다. 104쪽에 늦게 온 애들 늦게 온 대로 하고 104쪽에 이제 발가벗은 아이들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난번에 배웠던 이 작품 어떤 작품이다? 내가 뭐 이런 그림 그렸던 기억이 날 거예요.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자리 잡고 있는데 잠자리 보고 뭐라고 했어? 일로 가면 죽어, 일로 오면 살아 라고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고 있죠. 바로 어떤 거? 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발가숭이라는 것이 어떻다? 일단은 그 뭐냐 잠자리의 그 사투리긴 한데 잠자리의 사투리. 그래서 보면은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산다 이리 오면 산다 라고 이제 누가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가 또 마찬가지로 뭐래요? 발가숭이래요. 즉 잠자리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 발가숭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약간 중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튼 그러한 작품이었다. 그 남을 속이고 또 속임받는 그러한 세상을 풍자하는 작품이었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다? 너희들이 문학에 있는 문학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까 국화라는 것은 국화의 꼴 내 눈을 보고 있습니까? 국화는 뭐야? 국화 이꼴 시조와 절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어느 계절? 응? 겨울, 가을 뭐야? 가을이죠, 가을. 야씨, 내가 매난국죽 했잖아요. 매화, 국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해서 이제 국화라는 것은 어떻게 가을의 지조와 절개였고, 그래서 보면 오상고절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서리가 내릴 때 고고하게 절개를 시키는 존재, 바로 국화라는 존재. 여튼 절개와 지조를 찬양하는 노래.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솔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왜? 나는 님을 못 잊어서 내 짱남 짱녀를 못 잊어가지고 상사몽을 꾸는데 즉 생각하고 생각하는 꿈 굉장히 그리워해서 꿈을 꾸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밤에 오는 짐승 밤에 오는 곤충인 바로 실솔 귀뚜라미의 영혼이 되어가지고 님은 나를 잊고 푹 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워볼까 하겠다 뭐 그런 작품이었고 마지막 라 같은 경우는 내가 코인 노래방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을 때 소리 질러서 풀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작가도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은 그 시름이 풀어질까? 그러면은 나도 진짜 노래 한번 불러볼래? 라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번부터 보자면은 가를 창작하면서 고려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겠습니까? 어? 그래 1번이겠죠. 서리법이라는 것은 뭐야? 의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에서 서리법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문법적으로. 그래, 어미죠, 어미. 어떤 어미? 의문형 어미죠. 네, 의문형 어미로 판단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의문형 어미는 뭐 을까, 뭐뭐 했니,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문학이니까 문학적으로 잠깐 보자면은 뭐가 있을까? 뭐뭐 하리요, 뭐뭐 하리라, 뭐 하리라는 이제 의지죠. 미안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인가 그래 인가 같은 게 있죠. 니은가 같은 게 있고 뭐뭐 리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1학년 때 여기까지 배웠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세국어 하면서 옛날에 의문형 어미 뭐 배운 거 있습니까? 고, 가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뭐뭐 인고, 뭐뭐 인가 이런 거잖아. 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다? 아 이거 서리법을 의심해 봐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104쪽. 여튼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맞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될 것이고 4번이 왜 맞냐 잠깐만 보자면은 역설적 상황을 제시했다는데 보면 역설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순이 있다는 거죠. 모순이 있다는 건데 어떠한 모순이 있느냐 바로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모순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 즉 이 발가숭이 즉 잠자리를 속이고 있는 발가벗은 아이들도 결국에는 뭐가 된다? 발가숭이가 된다. 이 발가숭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옷 안 입은 거잖아요. 옷 안 입은 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역설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모순, 아이러니, 패러도, 아이러니는 반어죠, 그래. 아씨 오늘 아침이라서 그런지 실수를 좀 하네요. 그래. 반어는 아이러니라고 하고 여러분들, 모순은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답은 1번이고요. 2번 혹시 정과정 기억납니까? 권나연 씨? 아? 기억나? 기억나? 그래. 일단 답은 몇 번이겠어요? 기억. 즉 발가숭이란다. 기억 뭐야? 발가벗은 아이들이네요. 남을 그 모함하는, 남을
그 거짓으로 이제 모함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뭐겠어? 그럼 4번이죠. 한번 해석해 볼래요? 저요? 산에 있는 적동사랑 비슷하다. 어,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해석이 안 돼요. 아,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잠깐 짚고 가자면은요, 여러분들 시잖아요. 시라는 것은 생략된 것이 많습니다. 그 생략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서 읽어야 될 텐데, 그래, 앞에 두 줄은 잘했습니다. 내가 님을 그리자와 오리다니. 보면 이제 이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잠깐 위에 좀 적어볼까요? 유배문학. 유배문학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효시라고 했죠. 유배문학의 효시다. 즉, 유배문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태까지 발굴된 문학 중에서는 얘가 제일 이른 유배문학이라는 거죠. 어떤 시대? 고려 시대고 고려 의종 시대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옛날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니까 이 정서라는 애가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쪽으로 유배를 갔고 부산에 있는 정자인 정과정에서 이제 나 좀 다시 써달라, 나 죄 없다 이렇게 울부짖는 작품이 정과정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 님을 그리자와 오리다니, 내가 이제 님 고려 의종을 그리워서 울고 있으니까 산에 사는 적동새와 나는 이슷하다,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적동새라는 옆에 잠깐 좀 뺏어 적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적동새는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새거든요. 무슨 새인지 알아요? 슬픈 새예요. 일단 소쩍새입니다. 소쩍새. 소쩍새를 의미하고, 여러분들 귀촉도라는 시를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접동새, 소쩍새, 뭐 귀촉이라고 우는 소리가 이제 귀촉 한답니다. 이유는 모르겠네요. 나도 이유를 모른다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합시다. 귀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 봤습니까? 보면 이제 딸내미들만 모여가지고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삼국지가 뭔지 알아요? Do you know 관우장비? 보면 이제 삼국지라는 시대가 이제 중국의 이제 한 시대인데, 세 개 나라잖아. 삼국이니까. 그래, 위촉 오죠. 위나라, 총나라, 그리고 이제 오나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귀촉이라는 말은 뭐냐? 총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나라가 망하고 나서 총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위나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잖아. 그래서 걔가 죽고 나서 이제 소쩍새라는 새가 됐는데, 이제 그 나무에서 맨날 피를 토하면서 울었대요. 귀촉 하면서. 여튼 이제 그러한 배경설화가 있어요. 그러한 배경설화가 있고요. 여튼 접동새, 소쩍새 어떤 거? 전부 다 이제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것들이다. 감정이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제 고전시가 데이터가 좀 많이 쌓였으니까 국화하면은 바로 지조절개 나오듯이 접동새, 소쩍새 하면은 슬프구나. 비애가 느껴지구나. 감정이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산에 사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생략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여기서 이제 뭐가 아니라는 건데,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칠으신달. 이게 좀 어렵죠. 거짓인 것이다.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인 것을 누가 안다? 달과 별이 안다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존재, 천지신명. 그래서 어떻게? 영원이라도 님과 함께 여다. 살아가고 싶다. 벽이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이 4번이었죠. 우기던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보면 이제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고전 시가에 나오는 의문 영어이죠. 우기던 놈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제 말히는 말이십니다. 이거 이제 모함입니다. 라는 뜻이고, 슬프다.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다시 사랑해주세요.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이제 니은이 뭐냐? 나무가 아닌데. 이랑한가 보다. 얘 같은 경우는 좀 쉽죠? 풀어왔지? 몇 번이야? 그래, 1번이죠. 서로 모함하는 그러한 세상. 그 다음에 이제 4번. 나에 대한 설명. 보면은 이제 국화에 관한 국화를 예찬하는 그러한 작품인데, 그러면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요? 맞네? 맞네. 4번에 보면 의인법을 사용한 건 일단 맞아요. 왜? 너는
너 혼자밖에 없다. 너뿐이다. 너로 2인칭 대명사 너로 표현된 것이 바로 국화니까. 의미법은 맞아요. 하지만 해학적인 게 틀렸죠. 얘는 그럼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5번. 자연물의 속성을 이용해서 화자의 절개를 드러낸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으로 갑시다. 5번. 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면 이제 감정이입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었죠. 그래서 보면 몇 번이겠어요? 5번이죠. 화자의 일을 방해하고 싶은 심리가 아니라 나 여기 있어요. 나 다시 돌아봐 주세요. 그런 심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4번만 잠깐 좀 보고 가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에 쓰인 모든 단어들이 다 뭐겠습니까?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어떻다? 뭐 여름이나 겨울보다는 가을이 좀 어떻습니까? 좀 쓸쓸한 계절이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요? 보면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낮과 밤 중에서 어떤 거? 바로 밤도 마찬가지로 이제 쓸쓸한 시간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낮에는 뭐라도 하니까 그 님을 잊을 수가 있는데 밤은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나 가을이나 밤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야? 외로운 처지를 알려주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튼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6번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라 같은 경우는 노래 삼긴 사람. 몇 번 해볼래요? 응. 몇 번 했어? 맞지? 이승아 씨. 몇 번이야? 6번. 1번이죠.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고3 언젠가가 아니라 이제 눈 감았다 뜨면 뭐 고3이 되겠죠. 언젠가 그리고 수능이 다가올 거고. 너희들이 뭐 언매를 하든 화작을 하든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 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미래 시제는 뭘로 나타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네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어미가 아니죠. 문법은 좀 공부해야겠네요. 그래, get이죠, get.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미래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get이죠. 나 수업 끝나고 밥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었다와 비교를 하자면 먹겠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나타날 일은 무엇을 가져야지 미래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느냐? 의지를 가져야 되죠.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이꼴 의지와 관련이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선지에 그 시적 화자의 의지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라고 하면은 뭘 찾으면 돼요? 시를 스캔하면서 이 get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찾으면 되겠죠. 보면 여러분들 서시 기억납니까? 윤동주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get이라는 것이 나오면 뭐다? 의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또 스캔해보면 get이 없잖아요. 맞죠? 뭘 보고 의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리라를 보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현대어에서는 get을 더 많이 쓰지만은 문학적으로 보자면 뭐가 있다? 바로 이 을이라는 아이가 있죠. 을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바로 을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어떻다? 쓰였다. 그러면은 시적 화자는 의지적 어조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미래와 관련된 것이 의지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언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미래 시제 뭐예요? 미래 시제 할 때 무슨 조동사 씁니까? will 쓰죠. 이거 혹시 명사로 쓰이면 뭐예요? 이승아 씨 영어 좀 합니까? 아니야? 영어 못해? will이 명사로 쓰이는 거야? 소망 같은 뜻 있습니까?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일격하잖아요. 보면 will 파워가 뭐죠? will 파워. 의지예요, 의지. will 파워가 의지죠. 뭐 will이 또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죠. 유언장은 이제 죽고 나서
죽고 나서의 나의 의지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보면은 의지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잡소리 좀 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번 봤고요. 7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보기 읽고 작품 해석하는 모의고사식 문제죠. 그래서 보면 어떻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다? 가슴속에 시름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2번이 되겠죠. 2번.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8번. 감정이입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지? 실수밖에 없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답지 보고 적길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107쪽 문제도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사설 시조였는데 대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 같은 경우는 기억나니? 가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이미 왜 못와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미안. 학원 메신저 때문에. 여러 이유로. 여러 이유가 뭔데? 성이 있고, 담이 있고, 집이 있고, 집 속에 뭐 있어? 뭐 뒤주가 있고, 뒤주 안에 박스가 있고, 박스 안에서 수갑 차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상이지, 상상. 그러니까 뭡니까? 열거되어 있죠. 열거되어 있고, 또 보면은 연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쇄법과 열거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못 오느냐? 도대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좀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다? 보면은 이제 물 것, 무는 것이라고 했죠. 무는 것. 사람을 무는 곤충들. 사람을 무는 곤충에 빗댄 것이 이 탐과 놀이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빈대 새끼, 뭐 등의 새끼, 까마귀 새끼, 까마귀란다 이거 뭐야? 각다귀 새끼, 사마귀 새끼, 바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무는 곤충에다가 빗대어서 탐과 놀이들의 그런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은 가렴주구라고 하죠. 가렴주구는요. 원아 애들은 1학년 때 사자성 하지 않습니까? 시험만 치고 나면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리나요? 가렴주구, 가혹한 스타일 있죠. 가혹한 스타일. 그런 가혹한 스타일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 같은 경우는 어떻다? 바로 내가 키우는 개가 얄밉다. 왜 얄미우냐? 미운 님이 오면은 나의 마음과 다르게 이제 꼬리 이제 프로펠러 돌리면서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다? 오히려 지쳐서 쫓아내게 한다. 그러니까 개의 행동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번부터 보자면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5번이요? 자신감이 없습니까? 5번입니다. 5번. 5번이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습니까? 가와 다 중에 가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뭐예요? 의효주야. 그래, 다죠. 다는 실제로 내가 기르는 개가 하는 행동입니다. 가만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떻다? 뭐겠어? 4번이죠. 4번. 연쇄법이 쓰였습니다. 나머지 기원법들 다 알죠? 오케이, 다 안다. 그리고 이제 3번 봅시다. A가 뭐다? 바로 용고복 자물쇠. 쉽게 말해서 뭐야? 수갑이에요, 수갑. 여러분들 이제 춘영이가 차고 있는 그런 칼을 생각하면 되는데 얘와 시적 기능이 유사하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4번? 4번 어딘가? 4번이 맞거든요? 4번이 왜 아닐까요? 올라가서 보게 해주는 존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송민고, 사민고 시리즈 알죠? 송민고, 사민고 일단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입니까? 주제라기보다는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돼요? 왕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지상의 왕입니까? 오케이, 옥황상제죠? 화자가 선녀잖아, 선녀. 옥황상제랑 헤어진 선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항상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그래 4번이 맞아요. 4번이 맞는데 왜 그렇다? 바로 이 뇌라는 존재는 산이라는 존재는 이 A는 일단 위에 적어보자면은 임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뇌는 어떻다? 임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그러한 시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4번에서 오히려 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로서 기능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구름과 안개죠. 구름과 안개. 구름이 껴서 안개 때문에 임을 못 보게 되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4번이 되고요. 1, 2, 3, 5는 뭐 잠깐 짧게 해석을 해주자면요. 1번 같은 경우는 혹시 규현과도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규현과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들 규현과는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안 예뻐가지고 안 오는다. 안 예뻐서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부부 생활이 순탄치가 않은 거지. 남편이 어떻다? 보면은 장안 유협의 경박자 이런 단어가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남편이 이제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제 굉장히 아내가 슬퍼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그래 21세기였으면 그냥 헤어지고 합의금 받고 이제 헤어지면 되는데 양육권 분쟁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조선시대잖아요. 그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제 아이씨 내가 못나서 안 보는구나 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자, 여튼 그리한데 이 약수는 네, 추가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요. 보면 이거 약수 이거 한자 잘못했습니다. 약수 이 한자 아니에요. 약수는 여기 보면 손수자 되어 있죠. 손수자가 아니라 이게 물수자입니다. 물수자. 책의 오류예요. 이 동양 신화에서 깃털조차 가라앉는 부력이 매우 약해서 이제 깃털조차 가라앉는 그런 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약수라고 부릅니다. 도교 전설에서 그래. 하여튼 그렇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고이 강의하면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문학 데이터가 쌓였거든요. 고1들은 아직 문학 비책하면 어려워하는데 보면은 윤동주가 딱 나왔어요. 뭐겠어? 권 윤동주가 시인이야. 대체적으로 작품이 어떻겠니? 몇 명의 화자가 나올까요? 아 그래 일단 화자는 한 명이지. 화자는 한 명인데 내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을까? 분열된 그 자기 자신이 나오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현실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 얘들 그 뭐 자화상이라는 작품 기억납니까? 음을 들여다보는 작품. 그리고 또 쉽게 쓰여진 시 이번에 쉽게 쓰여진 시 들어갔지? 아니 너야 아닌가? 누구지? 그게 너였습니까? 쉽게 쓰여진 시도 있었죠? 보면 다 어떻습니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죠. 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담 저쪽에 내가 있어요. 그럼 담 이쪽에는 없나요? 이쪽이 담 이쪽에 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담 저쪽과 담 이쪽에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있는데 둘이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이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그 제목 보면 이제 딱 알겠죠. 어떻습니까? 직녀와 또 누가 커플입니까? 견우 직녀가 이제 커플이죠. 예,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를 합니까? 알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튼 이제 견우와 직녀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그거 재밌어요. 여튼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보면 어떻다? 은하수가 흘러가지고 둘이를 막죠.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어? 네, 7월 7일 실성날에 보면은 누가 달이 나줍니까? 네, 오작교가 되죠. 오작교. 5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뭐야? 막혔대. 뭐가? 고양산이 막혀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이죠. 여튼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승아야 정신 차리자. 4번은요. 기역과 니은. 기역 물 것이고 니은은 요개. 전부 다 공통점 뭐겠습니까? 네, 1번이겠죠. 1번.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 화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것이죠. 물것이고 뭐 이제 화자의 태도가 둘 다 안 변하고 있고 뭐 둘 다 의인화된 대상 뭐야? 기억이 의인화된 대상이죠. 기억이 의인화된 대상이고 친근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대감을 유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나머지 것 5번은 뭐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아마 오늘 할 작품이지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한번 많이 봤던 작품이죠. 그러면 이제 두꺼비가 나쁜 놈이었지. 그래가지고 뭐 답을 보자면 뭡니까?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뭐 일단 오늘 할 작품이니까 넘어가고 6번 같은 경우는 뭐 속담인데 속담 좀 잘 압니까?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대회한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몇 번일까요? 다의 상황 3번. 3번인가요? 확실해요? 네. 음, 오케이. 답은 일단 3번인데 보면 이제 요 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개를 요 개가 이제 얄미운 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미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적 화자는 마음이 좀 슬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 종로에서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종로에서 맞았으면 종로에서 이제 눈을 흘겨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쓸데없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고, 뭐, 닭도,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모르는 거 있습니까? 나머지 것들, 1, 2, 4, 5 중에 좀 헷갈린다. 그런 거 있나요? 뭔지 모르겠다. 한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4번 무슨 뜻이니? 개꼬리 3년 먹어도 3년 묵어도 황무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묵는다는 것은 이제 eat라는 뜻은 아니고 묵힌다라는 뜻입니다. 개꼬리가 3년 동안 창고에 있는다고 해서 황무가 되지 않는다. 적절한 비유네 그래. 똥 같은 주식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보면 이제 다와 참 비슷한 작품이죠. 다와 비슷한 작품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8쪽에 나오는 작품이랑 비슷하죠. 몇 번이겠어? 다와 보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가장 추천한 것. 보면 이제 보기의 화자는 어떻습니까? 창밖에 님이 있는 줄 알고 뛰어나갔는데 뭐야? 구름에 속은 거죠. 어떻다? 여튼 임이 그리우니까 갑자기 허겁지겁 뛰어나간 거지. 그러니까 다와 보기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것이 되겠죠. 7번에 2번. 8번은 가와 다의 공통. 이거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은 시조의 형식. 4, 5. 오케이. 잘하네요. 그래. 3장 있고 45자죠? 45자. 매듭보 3, 4. 4원보죠, 4원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보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구야, 말보러 가자, 놀라지 말았으라. 명구, 승지를 어디 바랬으니, 날다려 자세히 들려든 너와 걔가 놀리라. 뭐, 대충. 얘는 무슨 시조? 정형성을 지니고 있죠? 가장 평범한 시조죠? 평시조죠. 가다는 뭡니까?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 중장이 막 길면은 사설시조다. 오케이, 이거 딱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나왔던 말들 다 적으면 돼요. 평시조에 비해서, 보기의 평시조에 비해서 중장이 두 구절 이상 길어진 사설시조다. 라고 적으면은 100%, 100점짜리 답이 튀어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08쪽, 109쪽 작품 봅시다. 자, 이런 마찬가지로 짧게 요약을 하고 가자면은, 가 같은 경우는 어떻다? 형제애, 브라더후드. 그러니까 삼형제로 태어났는데 지금 같이 안 산다. 왜? 가출한 게 아니라 임신을 한 때문에 이제 뿔뿔이 헤어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석양문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죠. 해가 질 무렵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한숨을 쉬고 있다. 왜? 동생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런 작품이었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귀뚜라미가 한자로는 실솔이었죠. 옛날 말로는 이제 귀뚜라미였는데 얘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귀뚜라미가 나의 심정을 대신 나타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미 그리워요. 그러니까 어떻다?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웠습니까? 추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그 귀뚜라미가 나 대신 울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의 대상. 다 같은 경우는 어떻다? 궁극의 착각물이다. 즉 이제
주출이 3대라는 농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 농사 찌꺼기라고 해야 됩니까? 농사 찌꺼기를 이제 밭에 딱 세워놨는데 그거를 님으로 착각하고 미친 듯이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어떻다? 님이 아니었다. 아이 참 부끄러워라. 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번부터 봅시다. 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응? 보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몇 번 했어요? 5번이 맞거든요, 일단. 5번이 맞아요. 5번이 맞는데, 5번 문장이 굉장히, 그, 그 뭐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딱 끊어서 보자면은, 그래, 화자가 전형 문장 나가서, 그, 동생들을 걱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딱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동생들이 이제 전형 무렵에 나갔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굉장히 좀 문장이 중의적입니다. 일단 답은 5번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림이죠.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가족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것, 1, 2, 3, 4, 5 중에 뭘까요? 응? 몇 번 할래요? 5번이요? 몇 번 했어? 9번. 못 풀었어? 지금 해봐 그러면. 응. 했던 작품이에요. 보면 이제 했던 작품 좀 많습니다. 좀 많은 게 아니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어. 이승아 씨, 뭐 했는데요? 왜? 못 풀었어 이거? 응, 몇 번 했어? 말해, 뭐 내가 뭐 틀렸다고 했어? 씨, 틀렸대요. 이게 틀렸대. 이것도 모른대요 하겠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정해지면 자기가 손가락으로 말해봐. 몇 번인지. 아, 내가 너무 재촉하니까? 이승아 씨는? 이승아야, 몇 번 할래? 응? 뭐지? 그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는 타입인가요? 자, 하여튼 답은 그래, 5번입니다. 5번인데요. 여러분들 두보 춘망 이거 합해서 했습니다. 일단 두보는 중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언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중국의 작품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인데, 자, 이것이 다시 하겠습니다. 해석해보자면은 나라히 파망하니 메카가람 뿐이고, 즉 두보는 당나라 말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전란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고기 끄덕이는데 몰라? 당나라 말기 때 보면은 이제 짐승 한 마리가 반란을 일으켰죠. 아, 뭐 황소의 난, 뭐 안독사의 난 이런 거 처음 들어봅니까? 지방절도사가 난을 일으킨. 아무튼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여튼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떻다? 산과 가람. 가람이 혹시 뭔지 압니까? 그래, 강입니다, 강. 산과 강밖에 없고, 잣, 안, 봄이. 보면 이제 잣이라는 말이 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아나요? 캐슬. 성이란 뜻입니다, 성. 성 안에 봄이 왔는데, 풀과 나무만 무성하다, 기패다라는 말,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시절을 감탄하는, 여기서 이제 시절이라는 것은 전란의 시절이고, 즉,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시절이고 그것을 이제 감탄, 슬퍼하고 있으니까 꽃이 눈물을 뿌리겠고 꽃이 눈물을 흘린대. 의인법이죠. 여희 여숨을 슬호니.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여희 여숨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충 한번 여러분들 때려 맞춰보세요. 여의였으니까 그래 여의다라는 말이 우리가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헤어진 것을 슬퍼하니까 새마아말 노래로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데 새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놀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랑 여의였을까? 지금 전쟁 시대니까. 패밀리입니다. 여기서 패밀리예요. 가족이랑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이랑 이별했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요.
보면은 봉화가 석 달을 니엇이니 있다라는 뜻이죠. 봉화는 언제? 전쟁할 때 쓰는 거죠. 봉화가 석 달이나 이어졌다는 것은 3달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 가장 마지막에서 이 춘망이라는 시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게 드러납니다. 집잇 음서는 만금이 사도다. 음서가 혹시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음서는 보면 이제 고전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카톡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 썼어? 편지를 보내야겠죠? 편지입니다, 편지. 음서는 편지예요. 집의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가 만금이나 집의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를 받는다면 이제 만금도 낼 수 있다. 대충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고요. 나머지 1, 2, 3, 4 잠깐 볼까요? 그래 4번에서 누가 한번 틀렸는데 4번 한번 볼겠습니다. 권. 복숭아꽃이 나오네요. 자동적으로 또 떼올려야죠. 고전 시가에 복숭아꽃이 나와요. 과수원인가요? 뭐? 그래, 무릉도원이지, 무릉도원.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4번은 뭡니까? 무릉도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무릉도원은 아니고, 이제 무릉도원처럼 굉장히 경치가 뛰어난 곳에서 즐겁게 사는 거야. 푸른 산 중에 왜 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니까 마음이 한가롭다.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그래, 복숭아꽃에서 우리가 무릉도원 상상해야 되고, 지금 강물에 복숭아꽃이 흐른다는 뜻은 강 위쪽에 무릉도원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뭐야?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에 있다네. 여기서 이제 별천지라는 것은, 별천지 옆에 좀 적어 놓읍시다. 별 3개랑 같은 뜻인데, 별이 3개나 있다.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별,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천지. 그러니까 굉장히 경치가 뛰어난 장소예요. 별 3개는 그럼 뭐겠어? 특별한 세계야, 특별한 세계. 오케이, 그래서 이제 4번은 그런 내용. 3번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가 뭡니까? 훈민가전. 여러분들 대충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 그래, 백성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보면 정철이죠. 굉장히. 보면 이제 어떻다? 옛날에는 농촌 사회였잖아. 농촌 사회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힌트라기보다는 초성 힌트를 한번 줘볼까요? 농촌 사회에서는 내 밭이 이렇게 다 있지 않았지? 밭이 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각자 밭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맞죠? 오늘은 내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일 빨리빨리 끝나겠죠?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품앗이 처음 들어봐요? 품앗이라고 하잖아, 맞지? 품앗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 오늘은 내 놈 맸으니까 내일은 내 놈 매자 이렇게 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가 국화 튀어나온다고 해서 얘는 지주와 절기가 아니죠. 그래. 3번은 뭐다? 술이 있고 꽃도 예쁘게 폈고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랑 술 마시고 노는데요. 1번이 좀 재밌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일까요? 딱 봤을 때 이제 초장과 중장이 대꾸를 이루죠. 무슨 내용일까? 높으락 낮으락 즉 높고 낮고 멀기와 가깝기와 멀고 가깝고 모지락 동그락 이건 뭘까요? 그래, 모난다는 뜻입니다. 모나고 동그라고 길기와 저르기와 길고 짧고 뭐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이 어때요? 시험 성적 잘 받는 날이 있으면은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달관이라고 하지, 달관. 여러분들 달관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할 때 달관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달관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달관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에 대한 독자의 감상 귀뚜라미 관련돼서 보면 이제 더 빨리 체크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원망의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나의 발상과 표현이 유사한 것. 감정이입 찾아냅니다. 몇 번이겠어요? 딱 튀어나오죠. 그래 이거 보면 어떻다? 감정이입 어디 돼 있는데? 그래 촛불에다 되어 있지. 촛불이 뭐야? 심지가 있고 촛농이 그러니까 마치 내 마음처럼. 오케이, 그래서 3은 4번이고 5번은 다에 대한 설명. 웃기죠? 그래서 보면 어떻다? 답은 5번이죠. 5번. 의성어와 의태어 중장에 많이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6번
6번에 겸연쩍음 그러니까 님인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님이 아니었죠. 우리가 겸연쩍음 나는 게 뭐야? 얘들 보면 이모티콘 중에 이제 머스타드라는 이모티콘 있잖아. 머스크한 거지.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과 이거 보면 앞에서 나왔던 작품이죠. 보면은 주추리 3대처럼 나를 속인 것 뭐겠어? 그래 구름이다. 달빛에 떠다니는 구름이 시꺼매가지고 어떻다? 님인 줄 알고 뛰어나간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 8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 오늘 뭐 110쪽이랑 112쪽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이제 사설시조 3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다부터 간략하게 보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봤던 작품입니다. 보면은 중3 때 미래인 교과서로 중학교에 나왔어. 소영, 원화중? 네. 좀 뭐네요. 없잖아. 여튼 한 번은 봤던 작품입니다. 원화 교과서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원화 교과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래인 교과서에는 확실히 있고 비상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튼 자 혹시나 싶어서 또 물어봅니다. 우위라는 말이 무슨 뜻? 우의. 뭐야? 내가 맨날 우의적인 거 얘기하면은 뭐 개미와 배짱이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잖아. 우의적인 게 뭐야? 우의적 표현도 쓴대요. 이씨 우의적 뭐야? 돌려서 좀 아깝네요. 그래.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돌려서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지. 빗대어서. 빗대는 것도 돌려서 표현하는 거니까 직설적인 게 아니죠. 어쨌든 풍자적이고 우의적이고 해학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에 빗대느냐 보면 두꺼비에 빗대죠. 그래서 주제가 뭐다? 탐관오리 보면은 탐욕스러운 관리. 오는 이제 더러울 오자입니다. 더러운 관리.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의 횡포와 허장성세. 여러분들 허장성세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압니까? 그래 허세입니다. 허세. 허세가 늘어난 것이. 허장성세를 줄인 것이 허세예요. 허장성세를 풍자한 작품이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보면 어떻다? 두꺼비가 나쁜 놈이죠. 두꺼비 파리를 물고 파리는 불쌍한 놈. 두엄우히 치달아 앉아. 그래서 두꺼비는 어떤 놈? 나쁜 놈으로서 바로 탐관오리. 파리는 불쌍한 힘이 없는 백성. 또 두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뜻인지 잠깐 보자면은요. 두엄 밑에 현대어 번역에도 두엄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하자면은 뭐야? 비료입니다. 비료고. 이 21세기야 화학 비료라는 것이 있지만은 조선시대는 화학 비료가 없잖아. 뭐가 뭘 썼어? 소금? 소똥? 그래 똥이죠 똥. 사람 똥이든 소똥이든. 두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똥덩어리다. 똥덩어리. 자 그러면 두꺼비가 앉아있는 이 똥덩어리는 무엇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돈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의 가치로 돈을 벌면 그것은 깨끗한 돈이 될 텐데 우리가 보면은 남빙 뜯고 이렇게 이제 벌어들인 돈은 어떻다? 더러운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엄이라는 것은 어떻게?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이 되겠죠. 축제, 재산을 쌓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이다. 그래서 이 두엄 위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깨 쫙 펴고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허세 부리고 있는데 어떻다?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 있거늘. 바로 이 백성골이라는 것 존재도 삼각형 쳐놓고 뭐야? 두꺼비보다 센 놈이죠? 중앙의 고위 관료. 그래서 어떻다? 가슴이 끔찍하여 불떡 튀어내뒀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지고. 뭔 행동이야?
지금 내가 뭐 굳이 마임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자빠진 거지 지금. 이렇게 자빠진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어떻다? 해학적 행동이 두꺼비의 해학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해학성이라고 맞춰봅시다. 해학성. 깜짝 놀라서 이제 자빠졌다. 해학성이 두드러진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다? 지금 똥덩어리에 앉아있다가 놀라서 자빠졌죠. 그럼 온몸에 뭐가 묻었어? 지금 똥이 묻은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지저분한 상태도 또 불구하고 어떻다? 허세를 부리는 거야. 모처라 날랜 낼시망정 어열질 뻔하기라. 어열지다. 피 흘리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튼 바로 여기서 뭐가 드러난다? 허장성세가 드러난다. 뭐 허장성세 다른 말로는 뭐 자화자찬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자화자찬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맞아요. 자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정도는 내용상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 것이고 추가로 몇 개만 좀 더 설명하자면은 초장, 중장 묶고 마지막 종장 묶고 봅시다. 왜 그러냐? 마지막 종장에 모처라 마침 날랜 낼시망정, 날랜 나였기의 망정이지.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굽니까? 두꺼비죠. 뭐 일단 뭐인법도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튼 뭘 말하고 싶으냐? 마지막 총장은 몇 인칭이야? 1인칭이죠. 하지만 이제 초장과 중장은 어떻다? 우리가 소설로 치자면은 뭐예요? 그래, 서술자가 지금 두꺼비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초장, 중장은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 시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시니까 화자의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니까 이제 화자의 변화를 적는 게 좀 나을 뻔했네요. 여튼 3인칭에서 이제 1인칭으로 시점의 변화가 있는 화자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 짚고 넘어가고요. 자, 이 나 작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어.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뭐 고급한 냄새가 나. 그럼 뭐해? 환기하잖아. 환기. 그런 것처럼 나 지금 내 마음 답답해. 뭐 하고 싶어? 가슴 이제 가슴에다가 창문 달고 싶은 거지 창문. 그러면 이제 어떻다? 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삶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어떻게 창문을 달아서 굉장히 어떻다? 기발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기발한 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기발한 발상의 작품 하나 있었습니까? 시간 보관할 수 있어 없어? 시간을 보관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황진이죠, 황진이. 황진이 나왔고, 그래, 뭐, 구비구비 나왔고, 다 나왔네요. 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잘라내서 순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원이 오신 날 서리서리. 네, 여튼 편이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작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고 열거법, 반복법이 있었는데 도대체 뭘 열거 있느냐 보도록 합시다. 창내고자 이 가슴에 창내고자 딱 적을 거 나오죠. AABA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가슴에 창을 낸다는 것이 어떻다?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중장에 보면은 고모장지부터 시작해서 배목걸쇠까지를 묶을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전부 다 뭐다? 창문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가 이제 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굳이 집어가면서 설명을 하자면요. 보면은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보면은 열장지 다 지로 끝나지. 무슨 지장이에요? 맞아요. 종이 지장이다. 오늘날이야 이제 문이 이렇게 창문으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로. 옛날에 다 한지말로 했죠. 그래서 이제 고모장지부터 시작해서 열장지까지는 어떻다? 전부 다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암돌적이 수돌적이 이거 뭐겠어? 얘입니다. 얘. 힌지 말하는 거예요. 힌지가 이제 안목걸쇠, 수목걸쇠, 그리고 이제 내목걸쇠. 끝. 아이고 다리야 씨. 여튼 이제 창문의 구성 요소를 뭐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크나큰 장도리로 장도리는 망치입니다. 망치로 이제 뚝딱뚝딱 때려와가지고 내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답답할 때마다 한번 열어볼까 한다. 끝. 어렵지 않죠? 다음에 이제 가 보도록 합시다.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별가로 이제 님을 여인 그런 슬픔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야? 살짝 좀 유치합니다. 내가 더 슬퍼. 은효주 씨.
하지 마.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너의 상황보다 더 슬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죠. 딱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다?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인간들보다 내가 더 절망적이다. 라는 그런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디에 윗줄을 치느냐? 바로 이 까토리, 그리고 도사공. 이 둘이가 뭔데? 바로 비교 대상이에요. 임을 여인 나의 슬픔과 비교하는 대상인데, 그래서 보면 어떻다? 나무 바위 돌도 없은 매해 맺게 쫓친 까토리 안과, 까토리는 아래 이거는 좀 여러분들 문학 상식상 좀 알아두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꿩이라는 짐승이 있죠. 산에 사는 꿩이 두 개로 나뉩니다. 장기와 까투리. 혹시 장기가 뭔지 알아요? 아쉽네요. 장기가 수컷입니다. 까투리가 암컷이에요. 보면 이제 또 새끼 꿩은 거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 나중에 고전 소설할 때 이거 한번 볼 건데 장기와 까투리가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 싸움이죠. 그래서 보면 어떻다? 보통 이제 그 남자가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이제 그 장기가 그 까투리가 맞는 말을 하는데 이제 장기가 이제 목소리로 찍어 누르고 모이를 먹었더니 그 모이가 어떤 모이겠어? 당연히 함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기가 잡혀가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배울 것이고, 자, 하여튼 보면은 비교 대상 첫 번째가 바로 이 까투리인데 뭐 어떤 까투리야? 바로 이제 숨을 곳이 없죠.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돌도 없어요. 그러한 숨을 곳이 없는 산에 누구에게 쫓긴다? 바로 매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까투리의 마음보다, 그리고 또 어떻다? 도사공은 쉽게 말해서 그냥 뱃사공입니다. 그냥 배를 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배를 모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길래 보면은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은 배죠. 근데 뭐가 없다? 노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용총도 없어요. 용총이란 것이 뭔데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 보면 이제 그 돛대에 매단 그런 줄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돛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도 빠지고, 치가 빠졌다는 것은 뭐야? 키. 치는 키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배가 이제 좌측으로 가려면은 뒤에 꼬리에 있는 키가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죠? 키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다? 바람도 시게 분데 물결도 치고 있대요. 안개도 잦아지고. 안개가 잦으면 이제 앞도 안 보이죠? 자, 그러한 날에 갈 길은 또 천리말리 굉장히 까마득해요. 그리고 이제 거머어득 저뭇. 잠깐만. 갈 길은 천리말리 남은 뒤. 얘까지 끊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다? 사면이 거뭇거느. 이렇게 날이 해가 져가지고 보면 이제 날도 저물어서 이제 세상이 시꺼멓다라는 거지. 천지도 적막하다. 그러한 상황에 뭐까지 만났다? 이 소말리아 해적까지 만났다는 거지. 그러한 뱃사공보다 님을 어제 님과 헤어진 내 마음이 더 가을하리오. 내 마음이 더 슬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죠. 몇 가지만 좀 적고 가자면은요. 이 도사공이나 까투리나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기 상황, 사자 상황, 뭐 있어? 그래, 사면초가 있죠. 나쁜 일에 나쁜 일이 겹친다. 그래서 설상가상 이런 말 적어보면 되겠지. 이거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리오, 뭐뭐 하리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문 영어이죠. 즉 서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가 더 괴로워,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이제 하는 거지. 여튼 가는 그러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제 가나다 살펴봤고요. 어렵지 않죠. 다음에 이제 112쪽 가봅시다. 112쪽 작품 어딨어? 누구야? 에어컨이야. 알겠어요. 나도 춥네요 지금. 112쪽 없어졌다. 여기 있네요. 없을 리가 없어요. 어제 수업했는데 없을 리가 없어. 10분만 쉬었다 할까? 나 지금 왜냐면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다시 합시다. 자, 112쪽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셋 다 사설시조고 굉장히 어떻다? 서민적인 내용이 담긴 작품 3개입니다. 자, 일단은 가부터 볼 건데요. 가 같은 경우는 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단어? 이 현학적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현학적이란 말이 뭐죠? 아는 사람. 있는데 설명. 느낌 있는데 설명 없어. 그 느낌 뭔데요? 부정적인 게 있어도 긍정적으로 파악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 그건 아니에요. 현학적이란 말 아무도 모릅니까? 어? 허세 같은 거를 일단 허세가 좀 맞는 설명입니다. 나 요즘 돈이 없어. 뭐 벗어 보이나? 아껴 써야 해. 뭐야?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긴축 재정에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보면 이제 뭐 단기 유동성이니 긴축 재정이니 하는 것은 우리 경제학의 용어죠. 그러니까 뭐야, 나 경제 좀 안다. 이러면 어떡해요? 나 돈 없어, 아껴 써야 돼. 뭐 이 말을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학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보게 될 겁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예요. 좀 이대로 적어 놓으세요. 현학적 위에 이 말을 좀 적어 놓길 바랍니다. 알겠니? 승아야? 적자. 현학적 위에 학식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적어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뭐 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쓴다든가 한자어를 쓴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현학적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사꾼이란 것은 뭡니까? 물론 이제 장사꾼이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쉬운 말을 좀 쓰면 되겠죠. 쉬운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다? 억지로 한자어를 써가지고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화체를 쓰고 있다는데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손님이 있고 판매자가 있는 거죠. 즉 손님과 판매자가 대화를 하는데 자, 그래서 잠깐 보자면 어떻다? 어떻게 묶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보자.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시뻘겋게 묶어놓은 것이 뭐다? 바로 장사꾼의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떻다? 이제 이 주황색으로 묶어놓은 것은 뭐다? 바로 손님의 말입니다. 손님. 그렇게 해서 봅시다. 댁들 동난지 사오. 동난지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게장입니다. 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런 건데 좋아합니까? 이렇게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동난지 사세요. 동난지 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님이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죠. 저 장사야. 이 장사구나. 니 황화 무엇이라고 했는다 사자. 이 황화라는 것은 우리가 잡화를 의미합니다. 잡화.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압니까? 아무도 안 봤어? 이병헌 나오는 거? 이병헌이 제주도 사투리 쓰는 거 있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못 봤으면 때려치우고. 요즘에 잘 안 보이지만은 이제 트럭 다니면서 이제 그 물건 파는 거 있죠. 수박이 왔어요. 신신한 수박이 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잡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물건들을 파는 거. 여튼 황화는 이제 잡화를 의미하고요. 네가 파는 것이 도대체 뭔데? 그 무엇이라 왜는다. 왜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파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한번 드러나보고 사볼게 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자기가 파는 이 간장게장, 양념게장, 즉 동단지를 굉장히 현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뭐래요? 외골 내육. 보면 우리가 꽃게 보면 어떻습니까? 껍질 있잖아. 그리고 안에는 부드러운 속살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외골 내육. 밖에는 뼈다고 있고 안에는 고기가 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 스폰지밥 봤지? 하면서 한 번도 봤을 거 아니야. 집게사장 알죠? 집게사장 보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맞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양목이 상천. 양쪽 눈이 하늘로 향해 있고 보면은 꽃게는 어떻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행, 후행 뭐 이렇게 막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제 전행, 후행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또 꽃게를 또 보면 어떻다? 이 집게, 커다란 집게발이 2개 있죠? 그러니까 뭐야? 대아리 2조. 큰 다리가 2개 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다리가 또 8개 있죠. 소아리 8조. 그리고 이제 청장 아스슥 한다라는 말은 뭐야? 여러분들 꽃게 반으로 딱 쪼개보면은 내장 이렇게 이제 시퍼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것이 이제 아스슥 하는 그러한 게장을 사세요 라고 하는 거야.
쓸데없는 한자 너무 많이 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손님이. 아이고, 이 장사꾼아, 너무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게장 판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다? 이 현학적. 이제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개를 현학적으로 표현했다. 개를 현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나아 봅시다. 나 같은 경우는 한정가 무슨 뜻이야? 이승환 씨, 한정가가 뭐죠? 한정 상품입니다. 지금 사야 될 거 알잖아요. 한정가가 뭐죠? 이씨, 자꾸 무거운 소리 하려고. 어? 20초 말 안 하면은 딴 사람으로 너 딴 사람한테 넘어가겠지. 약간 그런 말이 듭니까? 네, 한정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왜 시선을 회피하죠, 권난 씨? 한정이 뭐야? 한가로운 정서. 그래, 한가로운 정서잖아. 전원이란 말은 뭐 시골이고. 하여튼 시골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느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사설 시조는 보통 평민들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쓴 한정가랑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시골에서 직접 이 농민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구체적이고 실감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를 하는데 자, 일단 그러니까 어떻다? 초, 중, 종장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는데요. 그래서 볼까요? 네, 미리 이제 그 삐끔을 쳐왔는데 논밭 가라 김 메고 배잔방이 다임 처신들 메고 보면 어떻다? 가장 초장이 난다. 밑에 현대화 번역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김을 메다 뭡니까? 잡초 뽑는 것을 말을 하죠. 잡초 뽑고 보면 어떻게 또 농민들이니까 어떻다? 보면 이제 두루마기 고자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양반들의 복장을 입지 않죠. 이러한 이제 백성들의 복장을 입고 뭐 한다? 낫 깔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를 또 갈아가지고 등에 차고 이제 산에 들어가야겠지. 왜? 논에서 하는 일은 끝났으니까 논과 밭에서 하는 일은 끝이 났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나무 해야 되죠. 산에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섭을 비거니 벼히거니 그러니까 베거니 자르거니 그런 뜻이고 나무 다 잘랐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는 길이 어떻습니까? 일 좀 열심히 했으니까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물가 찾아가가지고 점심 도시락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물론 다 모범적인 학생이라서 그 담배 피는 학생들이 없겠죠. 보면은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식후땡 해야 돼요. 뭘 아이스크림입니까?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담배 한 대 다 피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곤방대 톡톡 털어 닙담배 피워 물고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식후땡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그냥 내려오면은 심심하잖아요. 보면 나이들 어른들 보면 뭐 어떻습니까? 무슨 행동할 때마다 이제 그 자기 말에 멜로디를 붙여서 말을 하잖아요. 리듬감 있게 말하잖아. 뭐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콧노래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야? 해가 지죠. 석양이 제가 넘어갈 때 아이고 언제까지 언제 나가지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오케이. 그래서 굳이 뭐 하나만 좀 더 적어보자면은 농부의 일과를 열거했다. 농부의 일과를 열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작품은 뭔데요? 뭐 5분도 안 걸렸네요. 마지막 작품은 이제 시집살이입니다. 시집살이. 지금이야 어떻습니까? 보면 이제 다 분가해서 살잖아요. 시엄마대로 살고 친엄마 친정대로 있고 다 분가해서 사는데 옛날에는 뭐야? 대가족이니까 이제 조선시대 여성으로 태어났다면은 시집살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집살이는 어떻다? 항상 이제 고달픈 것이죠. 그래서 이 고달픈 시집살이를 어떻게 굉장히 해학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야? 그냥 슬프다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을 웃기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어떻다? 내가 보면 색깔 두 개를 썼거든요. 이 시집식구. 이 시집식구를 굉장히 일상적 소재에 비유해가지고 굉장히 웃기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 어떡할?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밑줄 친 것들이 다
시집 식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집 식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다? 풍자의 대상입니다. 풍자의 대상. 왜? 부정적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다? 이 며느라기, 즉 자기 자신 되겠죠. 얘는 이제 긍정적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봅시다.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벽바닥을 구르지 마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시트콤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며느리가 싫어가지고 지금 시엄마가 떼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홈플러스 이런데 레고 코너 걷다 보면은 레고 사느라고 막 애들 울고 짖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시엄마가 며느리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부엌에서 부르고 있나봐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 즉 이제 이 며느리가 어떻다? 빚 대신 받아온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값을 주고 온 것도 아니잖아. 서로 결혼해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며느리가 아닌데 왜 자꾸 못 살게 구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밤나무부터 시작해서 앙살피신까지 묶어가지고 뭘 수식하느냐? 바로 시아버지를 꾸며줘요. 그래서 보면은 밤나무 썩은 등골 밑에 보면은 밤나무가 썩은 그러한 등골 같고 회초리 난이같이 회초리가 난 것 같은 앙살피신 앙살피다라는 것이 매섭다라는 뜻입니다. 매서운 그런 시아버지. 그 다음에 볕뺀 새똥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니. 보면은 이제 새똥 새똥고리 알지? 새똥고리가 이제 굴리는 게 이제 똥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햇볕에 내리쬐면은 뭐야?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겠지. 말라 비틀어진 새똥같이 어떻게? 말라 빠진 그런 시엄마. 그 다음에 뭐래? 3년 결혼 망태에 새 승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그러면 이제 이런 속담도 있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어떻다?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엮은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뭐 망태라는 것은 그 그림을 그려볼까요? 등에 지는 이러한 그 통입니다. 등에 지는 통을 우리가 망태라고 해요. 여튼 그러한 뾰족한 솔직히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서 나도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사는 사람이잖아.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뾰족한 시누인 거야. 우리가 이제 성격이 뾰족하다라는 말을 아직까지 쓰잖아요. 맞지? 굉장히 이제 성격이 모난 시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피 같은 밭에 돌피나니 같이 보면은 밑에 좋은 곡식 갈아놓은 밭에 나쁜 곡식이 난 것 같이 그런 뜻이고 샛노란 외꽃 같은 샛노란 외꽃 오이꽃이라고 되어 있죠. 오이꽃과 같은 피똥 누는 아들. 보면 이제 밑에 현대어 번역에는 이제 피똥 누는 아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아들 말고 남편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우리가 번역이라보다는 해석이죠. 남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보면 피똥 누는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리고 허약한 남편이에요. 내가 보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 보고 이제 애 2명 키우는 것 같다고 하잖아.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 이 아들이라는 것이 남편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튼 이 보라색으로 칠한 것들은 다 어떻다? 시집 식구면서 남편이면서 뭐 아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부 다 이제 어떻다? 풍자의 대상이고 보면은 전부 다 어떻다? 앙살피다, 즉 매섭다, 말라 비틀어졌다, 뾰족하다, 피똥 논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풍자되고 있죠. 하지만 자기 자신, 즉 며느라기는 어떻게 풍자가 되고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느냐? 풍자가 아니라 묘사가 되는 거죠. 건밭에 맷꽃 같은, 즉 기름진 밭에 맷꽃이 뭔지는 몰라도 꽃이잖아. 예쁘겠죠? 이 꽃 같은 며느리를 어찌 나빠하시는가? 왜 미워하십니까? 끝. 시집살이에 대한 그런 고된 것을 잘 전하는 작품이다. 자, 그리하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한 달 뒤에 숙제가 될 텐데 113초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고요. 다음 주부터 늦지 마세요.